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7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7%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횡보 아닌 횡보를 했고요. 장 마지막에는 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보합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하락 상승을 좀 반복하고 크게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그런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이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오늘 보시면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21선 아래 5일선 위로 그죠? 그렇게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서 하단 라인 상단 라인 그 정도로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그림이 좀 나와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이평선들이 좀 모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21선, 61선, 5일선, 121선 이렇게 좀 퍼지면서 좀 하락을 하였고요. 바닥 라인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죠? 그런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바닥 라인을 잡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적인 그런 악재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잡고 좀 증시가 반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하단 라인, 상단 라인 중에 이제 하단 라인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구역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적어도 이제 2,400까지는 최소로 좀 찍어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일단 한 두세 달 정도는 제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분히 그냥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그죠?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지금 기관투자자가 1,800억 정도,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투자자는 크게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크게 하는 그 날짜가 없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만 해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7월 5일부터 해서 약간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지켜보아도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7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5일선, 21선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21선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단 라인, 상단 라인 마찬가지로 형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평선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도 밀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일단은 내려갈 때도 가차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좀 무서운 측면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합니다. 상단 하단을 그었을 때 하단 라인에 비슷한 추세에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려면 이제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런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다시 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크게 유행을 해서 다시 한번 경기가 침체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또 혼돈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물가를 잡기 어려워서 또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함으로써 경기가 확 죽어버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확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면서 또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미래 상황을 보면서 계속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좀 무게를 잡고 지켜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유행하는 추세로 또 돌아섰지만 또 코로나가 이대로 줄어들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옛날 그 1년 전 그때처럼 또 수백만 명이 또 하루에 또 그렇게 유행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염두는 해두되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갔습니다. 7원 정도 상승해서 1307원 찍었고요. 21선 아래로 지금 웬만해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쳐서 밀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 눌러서 21선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1300원 라인도 꽤나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오지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일단 7월 말에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길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0원 아래로 아마도 시장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까지는 좀 고환율이더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환율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이제 그 기초 체력을 좀 길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처음에 1300원을 돌파할 때처럼 그렇게 큰 충격으로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그런 지표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크게 유행을 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확전이 되어서 그런 3차 대전이 크게 벌어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졌을 때 좀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외의 것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투자자들이 예상 범위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는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루하루에 그냥 반영되면서 자리 잡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 염두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뭐 조금 하락했죠. 3.05%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고점 라인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과 마찬가지로 떨어지진 않고 계속 고점 근처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점 라인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쭉 떨어질 것인지 일단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크게 또 유행을 한다면 같이 떨어지겠죠. 일단 뭐 환율과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모두 이제 좀 선물 지표는 1% 내외로 1% 내네요. 그래서 1% 아래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추세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가 매입이 들어올 만한 그런 지수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큰 하락은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시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다 같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0원 하락해서 1.08% 하락했고요. 18,3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 분위기도 크게 뭐 좋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들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적은 채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1거래량으로 본다면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270만 주까지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한참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 한번 증가시켜줬으면 했는데 거래량을 크게 지금 1000만 주 이상은 터뜨리지 않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도 뭐 200원 정도 하락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외 가격도 18,300원,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고, 뭐 거래량도 크게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오늘 자체는 그냥 거래량이 없이 크게 매수 매도 세력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차트도 사실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우리가 뭔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21선과 61선 사이를 이렇게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수렴하는 패턴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음문구름을 돌파하면서 뻗어나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 구간 21선, 그래서 황금선이 위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61선과 함께 모였을 때 돌파를 하는 그림을 제가 많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뭔가 좀 짧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차트 분석을 좀 주로 할 때도 많이 노렸던 많이 수익을 봤던 그런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계속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해서 이 우문구름 돌파한 뒤에 고점으로 이제 치고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도 이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증시 분위기가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는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1선 자체가 지금 위로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전 패턴들을 항상 보시면은 21선 추세가 위로 이제 들기 시작했을 때 21선 추세가 위로 들기 시작했을 때 61선과 이제 이 모이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위로 올라타서 주가가 이 61선과 수렴하는 구간이 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온다. 그때 이제 수급까지 실리면은 그렇게 좀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라고 여러분들께 좀 경험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21선 아래로 이제 주가 유지하다가 21선을 태우면서 좀 횡보를 하지만 사실 이때 이제 61선과 모이는 구간에서 좀 올라갔어야 되지만 한번 이제 응용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상승을 예상을 했겠지만 좀 우연치 않게 그죠? 이렇게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땡기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상승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도 상승을 할 듯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 상당히 이제 좀 예측이 불허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올라버리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게 많이 자리를 만들어 왔었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그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식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이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이제 좀 떨어지다가, 그죠? 주가가 한 달 이상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를 잘 살펴보시면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선과 61선의 그런 데드 크로스 있죠. 그런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차트 큰 흐름이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그 그림대로 지금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간간히 또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도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은 뭐 요 정도,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길게 보신다는 분들은 이 두 줄만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혹여나 이런 추세 라인 만들다가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런 저항선들을 넘어주느냐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점점 이제 고점 라인이 내려가는 그런 추세, 좀 눌러지는 그런 추세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뭐 그게 뭔가 딱 맞다라고 분석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흐름 자체가 이 추세 라인과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요 자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는 한 19,000 후반 정도에서 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주면서 그동안의 그런 고점이 낮아지는 그 추세를 이겨주는지도 한번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전고점이겠죠.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주는지, 그 다음 이제 6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이미 이 오랫동안 갇혀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을 소스, 좋다고 하는 소스들은 이미 다 오픈이 되었고 시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수익, 빠른 손절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금적인 여유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그런 나타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이 시장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못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추세를 계속 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큰 추세를 타고 나서부터는 그게 뭐 가시화되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이제 그 구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뭐 다들 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지금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 추세가 계속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탔을 때의 그 두산 중공업 시절이죠. 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상당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10년 이상 지났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 있는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2달 만에 이렇게 뭐 많게는 3배, 많게는 막 5배 이상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지금의 이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방향을 보았을 때 추가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위치인가? 그게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매일매일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그다음에 비전,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종목 자체의 그런 PER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리고 단순히 뭐 2분기 실적 뭐 이런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항상 보면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었을 때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근데 떨어질 때도 무참히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할까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정보의 차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이었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명분으로 삼고 이제 공매도 타겟으로 막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성장성이 좀 부족한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받쳐지고 그런 미래가 이제 창창한 기업들은 이 실적이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지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 많이 올랐네, 이제 더 오르지 않겠구나가 아니고,
그 앞으로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 뭐 좋지 않은 상황이 해결이 되거나, 네, 그렇게 좋게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되었을 건데, 근데 앞으로에 대한 그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신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사업은 아직까지 매출이 바로바로 인식이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하나둘씩 수주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산업이 이제 쭉 죽어가다가 네, 산업이 죽어가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 그죠?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두 번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턴어라운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이 산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장이라는 것은 성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포화가 되는 시점이 있고, 그 포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 그죠? 단가 경쟁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경쟁력을 잃거나 아니면은 단가를 이제 서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치킨 게임 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불황기가 오긴 합니다. 그런데 불황기가 계속 되다 보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런 값싼 가격을 이제 많이 살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또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그런 사이클이 2년마다 순환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산업은 그렇게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전 산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산업은 사실상 사이클 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환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참 이제 그런 뭐 석탄 발전 아니면 뭐 원전 발전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건설 쪽과 함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하나둘씩 사고가 터지면서 그리고 건설 사업도 사그라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 기업 자체가 계속 이제 유동성이 악화되고 네,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뚝 네, 완전히 산업과 함께 침체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난파선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 에너지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으로 원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건설도 사실 이전에 대비해서 많이 이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지금 제대로 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고 이 종목을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천천히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속이 타고 그죠? 내가 1년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는 한번 그 신호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네, 그런 흐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세계적인 그런 악재,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신경을 쓰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 방향대로 뭐 100% 계속 들어맞게 이동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단 라인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죠?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하단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에는 우리도 꽤나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들 다 지키면서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고 그러고 시장에 대한 변화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날도 덥고 또 지루하고 주식도 이제 재미 없으실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네, 계속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한번 꾸준히 네, 이런 숨죽이는 타이밍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좀 바쁜 일정도 좀 있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좀 어, 리뷰를 잘 못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런 시장 분석, 그죠? 이제는 하락장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에서 반등장이 왔을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구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4,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5만 주 매수했습니다. 뭐 어제 매도했는데 또 하루 매수했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이제 지분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는 뭐 매도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만 이제 투시는 다 매도를 끝낸 것 같고요. 보험도 이제 다시 뭐 크게 움직임 없는 것 같고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시면은 계속 뭔가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투자자는 지금 연기금 투자자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분을 늘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런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그 투자자들에게도 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 이 공매도를 상환해서 들어온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평소에 이제 공매도를 자주 이용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하면서 또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제 EWR에 대해서 아직 그 신주 상장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6월 28일 대비해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지금 300만 주 가량이 지금 감소를 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고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움직임에서 그렇게 뭐 상환이 되었든 간에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환을 했던 간에 뭐 크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도 마찬가지. 일단 체결보다는 지금 상환이 오늘은 더 많았고요. 뭐 엊그제는 이제 체결이 더 많았는데 일단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3,300만 주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전에 증가하던 추세가 좀 꺾여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상세도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 뭐 거의 비슷하게 18만 주 정도 매수해가지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평균적인 그런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날 잡고 이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뭐 그런 날에 또 날 잡고 이제 크게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번 주 목요일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수급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빨리 이제 언제 터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수급 정도 확인을 좀 했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수화 사업도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 지구 온난화가 극심해지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이 메말라가지고 그 안에 있던 뭐 물고기가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뭐 논밭에 있던 그런 가재들이 완전히 그냥 익어가지고 빨간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수를 지금 바로 먹지 못하죠. 담수, 강과 그런 뭐 시내천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끌어다가 호수에다가 저장해서 우리가 생활용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계속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이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그게 쭉쭉 떨어지면서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담수화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필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담수화 시스템이 이제 해수를 끌어다가 바로바로 물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저장된 물 가지고는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담수화 플랜트를 짓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 GS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매년 이제 152억 달러, 지금 이제 2028년 기준 152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담수화 시설 규모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수백만 달러에서 2억 달러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쪽에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개발 사업자 겸 대형 건설사인 핫산 알람, 그 다음에 사우디 스페인 합작사인 알마르 워터 솔루션즈와 함께 역투합 방식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만큼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원전 사업, 수소 사업, 그 다음에 가스터빈,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이 담수화 사업도 상당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높을 만큼 인기가 있는 지금 이제 에너지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폴란드 SMR에 대한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최대 이제 2주 이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폴란드에 대한 그 SMR 사업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 신청서를 폴란드 규제 당국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SMR 내부 기자재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 대한 그 기자재 공급을 늘릴수록 우리나라의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원전 다음에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도 점점 이제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소식은 프랑스와 이제 독일이 러시아 가스 전면 중단에 대한 비상 계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듯하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 에너지에 대한 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상당 부분 3분의 1 수준에 대한 그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기화시켜서 계속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명분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서방에 대한 제재에 맞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이렇게 프랑스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6기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원전 비중이 거의 70%죠. 프랑스는 70%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이 흐름으로 다시 석탄 발전소를 운영할 만큼 굉장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체해서 끌어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존의 그 에너지 사용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지금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빌미가 만들어지고, 그죠? 명분이 만들어지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추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성장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내일 장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냥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 옵션 만기일 이후 다음 주부터가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인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좀 촉각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